이 신발의 착화감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을 소개하고 신발을 리뷰하는 나른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브룩스 러닝 하이입니다. 브룩스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정말 착화감 하나는 최고인 브랜드입니다. 그 브룩스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발이 고스트 그리고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은 브룩스가 자랑하는 쿠션 하이입니다. 바로 21번째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브룩스 신발은 항상 발볼 D 그리고 와이드 2E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발 저는 D로 갔는데 칼발인 저에게는 조금 공간이 남았습니다. 일반 분은 그냥 정 사이즈 D로 가시면 편안하게 신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딱히 반업이나 반다운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신발입니다. 어퍼입니다. 어퍼는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메쉬 소재 같은데 정말 발을 잘 감싸줍니다. 브룩스는 뭐니뭐니 해도 착화감이 인류입니다. 이 브룩스의 발을 감싸는 이 어퍼는 너무나 좋습니다. 혀 같은 경우도 완전 푹신합니다. 그리고 힐 패딩 완전 푹신푹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착화감에 올빵한 신발입니다. 힐컵 단단합니다. 그래서 안정감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어퍼가 좋지만 약간 더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일리 트레이너 중에서는 보통 어퍼가 다 더운 편이며 이 정도면은 진짜 깔 게 없을 정도로 흠이 없을 정도로 잘 나온 어퍼입니다. 역시 브룩스의 가장 자랑하는 어퍼는 최고입니다. 밑솔입니다. 밑솔은 DNA 로프트 V3가 사용되었습니다. DNA 로프트 V3 같은 경우는 오로라 BL부터 사용되었는데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만 여기에 사용된 DNA 로프트 V3는 오로라 BL에 사용된 것보다는 살짝 더 단단합니다. 이 신발의 쿠션은 푹신함보다는 약간 탱탱함, 단단함이 강합니다. 특히 가장 비슷한 쿠션감으로는 푸마 매그니파이 2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신발의 쿠션감 상당히 비슷하며 달리기에 그냥 걷기보다는 달리기에 확실히 더 편안한 쿠션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택 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2mm가 힐과 포프 쪽에 더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높은 스택 하이트가 대세이다 보니까 브룩스에서도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적당한 힐 드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신발의 락커 같은 경우도 마른 편은 아닙니다. 물론 예전의 신발에 비해서는 락커가 있는 편입니다. 있는 편이지만 요즘 나오는 많은 신발에 비해서 락커가 그렇게 심한 신발은 아닙니다. 그래서 워킹용으로 상당히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조깅용으로 빠른 스피드보다는 확실히 조깅용으로 나온 신발이 맞습니다.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은 딱 필요한 부분에만 고무를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무게를 줄이지 못하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게 고무 아웃솔을 최소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룩스 아웃솔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립감 무난했으며 이 내구성이 지금 50kg 넘게 신었는데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브룩스는 역시 기본기에 충실한 신발답게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살짝 무거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두꺼운 어퍼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밑솔도 두꺼워졌기 때문에 무게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요즘 나오는 예전만큼 엄청 무거운 건 아니고 딱 요 신발에 적당한 무게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요 신발 브룩스답게 착화감이 정말 좋습니다. 쿠션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막 푹신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탱탱하고 반발력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맞지 않는 신발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제게 이게 잘 맞지 않아서 다른 신발에 비해서 엄청 오랫동안 제가 테스트했습니다. 이 신발이 뉴질랜드는 12월 달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벌써 2달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걷기, 달리기 많은 용도로 신어봤는데 결국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저에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뒤에 힐을 보시면 신발의 바깥쪽이, 여기가 바깥쪽입니다. 신발의 바깥쪽 밑솔이 안쪽에 비해서 낮습니다. 안쪽을 더 높여서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는 거 내전으로부터 좀 더 도와주려고 설계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미드솔이고 요 위에는 사실 사이드 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은 요 밑에 닿습니다. 요거는 발을 옆에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사이드 월을 만들어서 신발의 안정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바깥쪽이 낮기 때문에 발을 넣었을 때 이 발이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전이 발생합니다. 외전이 발생해서 발목이 살짝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면 이 안쪽에 사이드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사이드월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브룩스 같은 경우는 가이드 레일을 사용해서 안쪽과 그리고 바깥쪽 발을 감싸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신발은 바깥쪽에만 있습니다. 물론 GTS 버전은 안쪽까지 가이드 레일이 다 있는데 이거는 굳이 가이드 레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이드 월이 이 바깥쪽에 이렇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정감을 잡아주기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전화가 잘 맞지 않습니다. 제가 중립에서 살짝 내전이기 때문에 서포터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외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인피니티 런 같은 경우도 저랑 안 맞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브룩스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GTS, 저희 아버지가 정말 편하게 잘 신는 신발이지만 저는 바깥쪽에 있는 가이드 레일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이 신발 또한 오른발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왼발 기준으로는 이 사이드 월이 불편합니다. 자꾸만 자연스럽게 트랜지션 되는 것을, 발구름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낮았으면, 아예 없었으면 차라리 괜찮지 않았을까 합니다. 충분히 중립형 안정감이 좋은 신발인데 베이스도 넓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하면서 그리고 뒤에 힐축이 안쪽이 더 높음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외전을 만들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전만 없다면, 살짝 내전이 있는 분이나 이런 외전에 영향을 안 받는 분은 이 신발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어퍼의 착화감은 진짜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이 가이드레일이 불편하신 분, 또는 나이키 인피니티 런, 거기도 가이드레일이 있죠. 그런 신발, 가이드레일이 안 맞는 분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런을 편하게 잘 신고 있는 분에게는 추천하지만, 그리고 또 매그니파이 2 그런 쿠션감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도 추천하지만, 좀 더 푹신한 쿠션이나 또는 가이드 레일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신발 국내에서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신어보지 못했는데, 이 신발 신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안 맞아, 나한테는 안 맞아.